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손을 안 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이 대박이 터진 케이스들을 듣다 보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당황스럽기도 한데 삼성전자처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무섭게 치솟고 있는 주가지수. 지금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왠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과열에 따른 경고 신호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곧 재시행되는 공매도, 그리고 지나친 상승에 따른 시장의 큰 조정 우려 등 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홀로 뛰어오르는 주가지수와 아직 침체 속에 있는 실물 경기와의 괴리 역시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네. 채널 돌릴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뭐 주식 방송 관련해서. 쪽도 뭐 그렇고 뭐 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새해 시작부터 주식시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역시 주식시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 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밝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에 가입한 펀드가 수익이 90%가 나서 5천만 원 투자해서 4,900만 원 벌었고 그렇습니다. 그 번 돈을 다시 또 펀드에 올해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뭐 청와대 발표니까 뭐 공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했던 그 펀드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N운용사의 이제 일명 소부장 펀드라고 해서요.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아, 반도체 소재, 예, 부품, 그렇죠. 장비.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 소부장이라고 하는군요. 2년 전에 네. 2019년 여름에 네. 일본이 일종의 그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서 무역 보복을 들어온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관련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육성도 하고요. 네. 정부도 리딩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테마가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에도 소재 부품 장비에 네. 강한 강점이 있는 회사가 많다라고 해서 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담아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 펀드. 그럼 그 소부장 펀드에서 지금 90% 수익을 낸 거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서 90%면 얼추 잡아도 4,900만 원의 맞습니다. 수익을 올린 거고 그렇죠. 그딴 돈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새로 5천만 원을 어디다 지금 투자한다는 겁니까? 지금? 뉴딜 펀드라고 그래서 뉴딜 펀드. 예, 뉴딜 상장 펀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종목들이 M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BBI주라고 해서 배터리라든가 아, 뭐 배터리.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주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네. 이 대통령이 추가한 저 펀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이름은 소부장 펀드로 돼 있지만 네. 일단은 굵직굵직한 대형주가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근데 최근에 장을 보면 네. 이런 초대형주가 정말 마치 코스닥 종목처럼 폭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이 사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예, 그 삼성전자를 네. 대통령이 샀다고 끌어올리면 네, 그렇죠. 뭐 계속 사서 계속 오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펀드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요. 네. 얘기하신 대로 네. 이제 1,000만 원씩 5곳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테마는 K-뉴딜. 뉴딜 관련. 이제 한국판 뉴딜이 있지 배터리, 않습니까? 바이오, 인터넷, 게임. 게임. 네, BBI, 뭐 이거 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G가 그린이 아니고 아, 게임. 그린이요, 그린. 그린이죠? 예, 예, 그린입니다. 그린. 예, 그린이어가지고. 예. 이거 게임도 되고 그린도 되는데, 네. 이거와 이제 그린 관련한 상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친환경이라든가 전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신년사에서 주식시장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도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힐 정도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오를 거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도 신호를 줄까봐 저도 네. 좀 여쭤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신호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청와대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올렸고 뭐 이렇게 K 뉴딜로 갈아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 무조건 국민들도 주식 투자해라 이런 사인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네.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네. 좀 선긋기라든가 해명이라든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뭐 신이 아닌 이상 네. 그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특히 이제 뭐 과매수라든가 위험 관리라고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도 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원래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를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사실 펀드를 투자하는 건 주식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직접 본인이 투자하면 리스크가 훨씬 크잖아요. 네.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내 돈을 좀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경제 발전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네.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실 펀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저렇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 특히 이제 그 뭐 한국판 뉴딜 관련된 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네. 좀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이런 개념보다는 네.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 모범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증시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금 요즘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B2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2.5에서 한 2.8% 정도 이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 뭐 10% 정도 수익 내도 한 7, 8%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엄청 줄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통장 금리보다 높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서라도 주식으로 좀 수익을 내서 갚는 게 요즘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이 3대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요. 이거 네. 종목도 다 다르대요. 네. 이 부모님들은 좀 안정적인 가치주, 그리고 또 대형주. 대형주들, 네. 그리고 또 뭐 형제 자매들은 뭐 빨리 성장하는 이거 가치주라고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죠. 성장주에 네. 투자하고 또 자녀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사놓기도 하고요. 네, 뭐 아, 진짜 그런 모습들이 경험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3대가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시드머니를 주고 자녀들이 그걸 뭐 운용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주식 개설 숫자를 좀 주식 네. 계좌 개설 숫자를 보면 아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주식 광풍이 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알 어느 수가 정도예요? 있는데요. 계좌 수가 올해 들어서만 해도 30만 계좌가 넘었어요. 이게 앞에. 그러니까 매일 10만 계좌 오픈이 된다는 건데 이건 좀 처음 보는 그런 기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 좀 뭐 주식 계좌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 10만 계좌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계좌가 저렇게 늘었다는 건 계좌에 넣는 예탁금도 지금 늘었다는 건데 그렇죠. 70조 원 넘었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원래 어느 정도였는데 70조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30조도 많다. 뭐 이랬었습니다. 네. 주식 예탁금이 30조, 40조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보통은 우리가 한 20조대. 아,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는 돈이 1년 반 만에 3배 이상 늘어났고. 주식을 사겠다고 부릉부릉 시동 걸고 준비하는 돈이 지금 7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시동도 걸었고 아예 들어온 거죠. 아, 예, 그렇군요. 들어온 돈이 70조라는 얘기니까. 예. 자, 신용 잔고도 20조가 넘었다. 신용 잔고야말로 아까 잠깐 언급한 B2의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표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주식할 때 신용거래라고 해서 자기 돈 외에 이제 미수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액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0조가 넘었거든요. 저것도 지금 최고 기록입니까? 네. 실은 작년 1월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코로나 직전에 네.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뉴스 라이브에서 9조 원대였다 해서 위험하다는 방송도 네. 했었는데 9조 원도 위험하고 처음 본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지금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B2도 20조 원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주식에 갔는지 부동산에 갔는지 그거는, 생활자금인지 네. 모르지만 신용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부동산으로 최근에
받은 돈은 안 갔을 겁니다. 왜냐? 네. 규제가 지금 워낙 강하니까 그렇군요. 상당수는 주식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좀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네. 아직은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어서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매도 얘기는 하나같이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이 갖고 있지 않지만 차익 거래를 미리 팔아서 나중에 사는 이 공매도 거래 이게 지금 나쁘게만 인식되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매도가 왜 시작됐나를 봐야 되겠죠. 네. 공매도의 기원, 왜 뭐 순기능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떤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산 사람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저 주식은 퍼점이 많아. 아하. 하고 가격, 그 원재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라고 하는 사람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사람도 쉽게 있을 거 말해서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게 건전한 회사가 아닌데 주가만 오르는 회사, 네. 뭐 이런 회사들 말하는 예,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겠죠. 네, 그런 투자자도 같이 주식시장에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 공매도 기법을 써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10만 원이라는 주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기는 싫으니까 남한테 빌려가지고 미리 10만 원을 받고 팝니다. 아하. 근데 만에 하나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자기는 손에 10만 원 갖고 있죠. 네. 그 중에서 5만 원만 내서 주식 하나 사서 빌린 사람한테 갚아요. 그럼 자기 손에는 5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데 저게 공매도에 대한 수익이고 저렇게 될 경우에는 공매도가 이제 나온 태생은 한 주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네. 좋다는 사람과 나쁘다는 사람이 공존하게 되니까 네. 점점 더 적정 가치를 찾을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해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이제 싫어하느냐?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악용됐던 게 아하. 사실이고 외국인들 주도 외국인 기관, 주도. 예, 큰 손들의 어떤 놀이터처럼 아하. 시장을 왜곡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또 워낙 이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크게 이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또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남성 투자자보다 여성 투자자가 지난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성들은요, 사면은 가만히 기다리는 끈기가 있는데 남자 투자자들은 대부분 샀다 팔았다, 안절부절, 엉덩이가 가벼웠다고 합니다. 예, NH투자증권의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